배 대표님, 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차출설이랄까 또 영입설, 대망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당초는 거의 없었다고 본 것 같은데 거기서도 모든 정보 안테나를 가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뭐 위기감이랄까 어떤 경고등이 켜졌달까 네. 이런 측면에서 아주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11일부터 십자포를 퍼붓고 나섰네요. 십자포가 아니라 백자포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의 인물들은 다 탄핵 내란으로 썰어 넣으면 되니까 중도층이 안 따라가요. 중도층이 따라갈 일이 없으니까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양자 대결 나오는 것도 보면. 그렇겠죠. 근데 두 번째 한덕수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이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나 탄핵하고 별로 관계가 없느냐 하면 관계가 없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한덕수 대행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본인은 일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경제입니다. 예.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하는 경제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경제하고 누가 더 설득력이 있겠어요? 예. 게임이 안 돼요. 경제에서. 예. 그렇죠. 그러면 중도층 전선이 완전히 이거는 딴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뭐야?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프레임이 전환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란 뭐 이 탄핵 이야기, 윤석열 윤심 이야기 나오면 이건 대선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대선 방향이 트럼프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런데 트럼프랑 자유자재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한덕수예요. 예. 이재명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했죠. 뷰티풀 잉글리시예요. 여기서 예. 게임이 끝났어요. 예. 왜? 새로 되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누가 됐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아우 너 왜 한국 관심 없어요? 관세 45% 때려버릴 걸. 그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아니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이 우리 문 닫으면 우리 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덕수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가 이른바 위협자에서 협력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프레임이 완전 전환돼 버려요. 이걸 민주당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른바 한덕수에 대해서 뭐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트럼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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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재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친중 성향으로 지금 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주시아에서 보면은. 중국 대사관밖에 생각이 안 나겠죠. 지난번 그 탄핵안까지도 1차 탄핵안 예. 이 윤석열 정부가 북중러를 무시하고 친일 친미 외교를 해가지고 나라를 망쳤다. 외환 유치에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게 문제가 되니까 2차 탄핵안에서는 뺐습니다만 가결된 탄핵안에서는 어쨌든 트럼프가 이번에 28분간 통화를 했는데 그레이트 콜 좋았다 또 하면서 로킹굿 아주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하고는 통화도 안 해요. 거기다가 대화를 하자마자 바로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선 출마하느냐고. 그만큼 그 얘기는 당신이 좀 대선 출마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하고는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아. 그런 함의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출마 권유죠. 예. 그렇죠. 사실상 권유죠. 이거죠. Why don't you run for president? 이거예요. Why don't you run for president? 그러니까 그게 중앙일보에서 톱으로 나면서부터 그렇죠. 민주당이 펄칵 뒤집어지면서 한덕수를 딱 좌표 찍고 공습경보를 내린 거 아닙니까? 공습경보 집중적으로 포격하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10일 날 출마 선언했는데 그 11일 날 K 이니시어티브라고 뭐 실용주의 MB보다도 더 앞서 나간 그 실용주의 정책을 발표를 했던데 그 자리에서
그것보다도 더 관심을 끈 것은 한대행에 대해서 이 공식 경보를 이재명이 직접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헌법 파괴 세력, 내락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 내란의 주요 책임자들을 다 밝혀서 그 진상을 드러내고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을 부과한 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내란 세력, 헌법 파괴 세력으로 규정한 게 한덕수를 겨냥한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땅 총을 쏜 거예요. 이제 좌표는 한덕수야. 국민의 대선 후보들은 까면 안 되니까 놔두고 그렇죠. 이제는 이 호적수가 한덕수가 떠올랐다. 거기에다 집중 부활을 가하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지시야 오더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요, 대선은요, 해고적 투표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권 심판이.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 prospective voting, 전망적 투표를 해요. 미래가 중요해요. 적폐청산 이제 신물이 나. 미래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얘기가 아니라 AI 반도체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주한 미 대사 대리밖에 못 만났잖아요. 예.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통화를 했어요. Beautiful English, great call, looking good. 이게 얼마나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똥똥똥똥출 탈 일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신호탄을 쏘아 올리니까 11일 열린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최고위원들이 너도 나도 한덕수 나서가지고 때리게 하죠. 우선 뭐 박찬대 지금은 대표 권한대행 아닙니까? 원내대표인데 정치 야심에 빠져서 대한민국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파괴를 하려는 한대행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공격을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내란당 국민의힘 주류가 내란대행 한덕수 후보 만들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통화까지 팔아가면서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주로 최고위원도 한대행의 대망론이라는 것은 노역이자 험악론에 불과하다 하면서 뭐 전현이 할 거 없이 거기에 나와 있었던 최고위원들이 다 집중적인 포화를 쏟아부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좌표를 찍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제히 아니, 공격을 가한 거 아닙니까? 왜 다 때릴까요? 왜 다 때릴까 하면 때리지 않으면 이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도층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중도층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 3년 단축도 가능할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 대행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임기 단축 개헌을 해가지고 물러나겠다 자기. 예, 물러나고 우리나라 정치를 사류해서 1위로 만들고 물러나겠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제 선거 같이 이제 해서 대통령 선거와 말 국회의원 그대로 선거가 딱 일치가 돼요. 개헌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임기 단축 개헌 국민들이 바라는 거죠. 예, 가장 그다음에 바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3년 동안에 자유자재로 대화하면서 상호간세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 한덕수다. 젊은 사람도 열광해요. 왜? 서학개미들 미국에 진탕 투자를 했는데 안 좋아 봐요. 상황 안 좋아 보십시오. 경제, 안보 이런 거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한덕수는 뭐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의정 갈등이나 연금개혁이나 그동안 산적했던 이런 것도 적어도 풀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는 거고 이 사람의 경험 자체가 국제 무대에 가서 한덕수만큼 잘한 사람도 없죠. 정말 말 그대로 실용이에요. 네. 그런데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한덕수 총공세에 나섰는데 그게 일종의 또 역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덕수를 공격하고 때릴수록 한덕수만 더 키워주는 올라가요. 그런 결과를 빚는 거 아닙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때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율도 네. 당연히 상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급상승을 하는 이유가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했을 때 왜 이완규
함상훈 이야기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사달이 난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보수 쪽에서는 이 한덕수라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보고 강단을 딱 보고 있는데 여기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Mr. Han, yes. Why don't you run for president? 왜 대선 출마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제가 뉘앙스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not decided.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금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는 그 주도 세력이 어떻게 보면 친윤 인사들, 그렇죠. 과거 친윤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치를 받습니다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탄핵 변론, 최종 진술에서 개헌 임기 단축 이야기했잖아요. 개헌을 하겠다. 그럼요. 그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심이 그게 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로서도 무슨 갈등이 있었다든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사면 복권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한덕수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은 사실은 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경고등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다가는 이게 다 된 밥에 코 파뜨리게 생겼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8년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경천 동지할 일이 8년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 8년 전에도 트럼프입니다. 8년 전에 트럼프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다른 사람이에요. 8년 전하고. 예. 그래서 그런데 야당에서도 보면은 야당의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네. 한덕수 대행은 네네. 경기도 동기동창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 국회 네. 그리고 정무수석 아닙니까? 국회의원 됐을 그분도 거네. 국회의원을 3선인가 했죠. 네. 이분은 안 나올 것이다. 정치에 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박지원 의원도 자기 비서실장일 때 그 밑에 수석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박지원 실장이 또 안테나는 살아있잖아요. 또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보통이 아니죠. 국정원장 출신이잖아요. 국정원 틀림없이 나온다. 아, 이렇게 또 박지원과 유인태 간에도 이 전망이 엇갈리고 있네요. 박지원 의원 쪽에 힘을 좀 싣고 싶네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이 대선판의 태평은 눈이라고. 아, 그렇죠. 이거는 대선판을 흔드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로 또 이슈를 주도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 점에 대해서 이재명으로서는 공포를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유기감을 안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 이제는 이재명 포비아였는데 이거 다 내가 이제는 먹었다고 한덕수 포비아예요. 한덕수 포비아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덕수 포비아가 되는 거죠. 8년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 측이 한덕수 공격에 총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 차원이지만 조금 있으면 외곽 세력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갖고 있는 엑스파일부터 아마 까기 시작할 것 같아요. 김어준 방송부터 시작하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뭐 촛불 행동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뭐 맡아도 다 갖다 붙이겠죠. 흑색선전 뭐 네거티브 선거전이 무속이다, 만만치 또 다 갖다 붙이겠죠. 뭐. 예.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얼마 전에도 그러한 괴담 이게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법원에서 그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괴담 세력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를 안 받으니까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히 선거 때마다 그런 괴담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전면을 들어서 그런 대서특비를 하고 뭐 사설까지도 썼더라고요. 이제는 뭐 여고 괴담이 아니라 상시 괴담의 시대입니다. 예.